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오전장은 반등을 한 듯 했으나 지속적인 현물 매도의 압력으로 인해 눌려서 마감했고, 해외 시장은 또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역사적 신고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시장이 이틀 연속 올랐다라고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들어올린 것으로 보는데요. 거의 한계에 닿은 것 같은 시장, 마지막 쇼 스퀴즈를 주게 될지 아니면 쌍봉으로 시장을 뒤집어 놓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황이 조금 더 빨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가입을 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간 8시 45분 이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처음 30분 동안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려고 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1000억 넘게 현물을 매도하면서 이거 오늘은 눌리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9시 40분에 시장이 일중 쌍저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반등 시도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결국 오전 11시 30분경 시장은 374선까지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참 애매한 자리였는데요. 시장이 만약에 강세장이다, 그러면 374선 이상으로 강한 상승 전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후에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풀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이 청산됐고요. 결국 오후장에는 오전장 저점권까지 밀리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형적인 기술적 등락장이었을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방향성 거래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오후 장마감 무렵까지 2천억 넘게 현물 매도를 낸 외국인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틀어막힌 점이 있었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기존 미결제 약정이 청산이 일어나면서 선물 베이시스를 이론 베이시스 수준으로 붙여놔서 이 또한 의미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380에서 360 배리어가 강화되었는데요. 이 상단과 하단이 좀 더 좁혀졌죠. 하지만 마켓 메이커들이 자신있게 푼 매도를 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어요. 물론 이번 월물만 아니고 지난 월물에서도 마켓 메이커들은 월물 초반에는 푼 매도를 거의 손대지 않고 있다가 만기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푼 매도를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소극적 푼 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근데 변동성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푼매도 잔뜩 쳤다가 시장이 되빠꾸가 나온다, 그러면 푼매도 손실이 아주 대차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오늘도 V코스피 지수는 하락하여 15.8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우리 시장 변동성이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외 시장 변동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또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사실상 역사적 고가를 갱신하시다시피 한지라 아무리 야간 선물 시장이 372.5포인트까지 하락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바닥을 다지며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371선을 깨기 전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 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증시는 장마감 동시효과의 선물을 동시효과 위로 한참 띄워놨죠. 이론 베이시스 대비 0.9포인트 정도 고평가를 만들어 놓은지라 야간 선물 시장이 0.75포인트 하락한 것은 그냥 단순히 베이시스만 돌려놓은 것인데요. 따라서 수요일 개장에 선물이 372.5 이상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아무리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시장은 강세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간만에 조정이 나온가 싶었습니다. 근데 본장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1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장중 마이너스 0.7%대까지 눌림이 나왔습니다. 간만에 눌림이 좀 세게 나온 것인데, 하지만 하락은 1시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마저도 미국 세션에서 거의 다 반등해서 아주 긴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했죠. 유럽 증시 조정에 대해서 중화권 증시 조정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여행, 레저, 소비재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을 눌렀지만 시장이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결국에 신고가 행진하자 유럽도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통화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가 이 RBA 통화정책 회의 보고서에서
과도한 미세 조정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낫다. 이런 내용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달러는 아주 강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유동성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라 추세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유럽 세션에서 눌림을 모두 만회한 등 비추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멕시코 페소화 또한 전일까지 계속 달린 것에 대한 기술적 부담을 보이며 0.5% 가까이 제법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뚜렷하게 비달러 바스켓 전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통화별로 각자의 이슈에 의해서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CPI 발표 이후 상승한 부분을 사흘 동안 연속해서 내주자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밤 10시에 연준이 보스틱 총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채권이 눌리기도 했죠. 이때 지수 선물도 잠깐 눌리고 통화시장도 비달러가 순간 눌리는 등 잠깐 요동을 쳤어요. 근데 딱 5분만이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발언이 어떤 무게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충격이 나온 것이고 5분도 안 돼서 결국에는 시장은 제 갈 길,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반등이 종가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떤 저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한편 상품 시장에서는 드디어 구리가 조금씩 정신을 차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구리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리가 이제는 하락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LME 구리와 지금 커맥스 구리가 굉장히 이제 괴리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00달러 이상 커맥스 구리가 비싸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거래되는 게 런던 거래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LME 구리가 톤당 1만 1000달러 찍고 나서 조심스럽게 지금 기간 조정이 이어나가고 있지만 커맥스 구리는 계속 돛지를 만들면서 시장이 아직은 빠질 때가 아니라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자거래가 이루어진 아시아 세션에서 1% 넘는 하락을 주었다가도 유럽 세션에서 LME 구리와의 스프레드를 좁히면서 플러스 1%로 이 상승 전환되고 또다시 미국 세션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린 등 이 구리가 지금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나 하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하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LME 구리, 그러니까 런던 구리보다 뉴욕이 구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괴리가 좀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름 시장 또한 아주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월요일 텍사스 기름이 80달러 터치하고 나서 하루 종일 밀렸죠. 근데 아시아 세션에서 또 밀리더니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에는 77.64달러까지 밀리게 돼요. 이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록한 저점 고가 일치한 자리인데 기술적 조정을 마치고 미국 세션 들어서 강력한 매수에 들어왔죠.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당겨서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79달러도 넘겼어요. 이때 기름이 어떤 하락을 한 이유나 또는 반등에 특별한 뉴스플로우 없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루머가 있었죠. 하나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77달러 선에서 매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휘발유에 대해서 100만 배럴을 시장에 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시장이 지금 78달러 선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기름이 조그만간 여러 차례 바닥을 확인한다. 그러면 또 의미 있는 상승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한편 이 장마감 후에 API, 그러니까 미국 석유협회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예상을 깨고 248만 배럴 증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또 78달러 초반까지 밀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온통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매크로 지표나 상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기름 시장이 하방 경직이 계속된다. 그러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기름이 추세적인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눌리든 말든 나스닥 선물 위주로 한참 횡보를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횡보라기보다는 참 징그럽게 잘 버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나스닥 프리마켓 호가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나스닥은 전일의 상승분을 60%나 넘게 토해낸 채 갭 다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처음에 나스닥은 5분 동안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재차 조정을 받게 되죠. 이때 시장이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은 전일 강하게 달렸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요 AI 관련 주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갭다운 출발하고 잠깐 고개를 들었다 다시 내려온데도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결국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2% 가까이 밀었던 엔비디아가 결국엔 보합까지 올라오고 시장은 S&P부터 시작해서 나스닥까지 차례차례 양전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 시장은 본격적으로 변동성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를 레벨업 시키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30분 이후에는 일중의 그 쇼포를 잡은 거래자들이 손절매에 나서면서 지수를 들어올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장마감 무렵에 역사적 신고가 숏스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변동성 선물은 13.3포인트까지 하락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왜냐면 잔존일이 지금 한 달이나 남았는데 13.3포인트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눈을 감고 매수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13.4포인트에 두 계약 추가 매수했고요. 지난번에 매수한 것까지 합산하면 지금 변동성 매수가 꽤 많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신고가 영향이 들었었기 때문에 마지막 쇼포들이 항복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할 때 오히려 저는 변동성이 안 빠지고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따로 손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개별 종목들 더 보면 오늘 시장의 상승은 테슬라가 메인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쉬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5%대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허리를 받쳤고요. 변동성 매도가 더해지면서 시총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갱신했어요. 그 외에도 전일 강력한 하락을 맞았던 JP모건이 2%대 반등하고 낙폭이 절반 회복했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이런 은행주들 전일이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도 종가 고가로 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정 같은 거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지수 상승이 저는 변동성 매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짜낼 만큼 짜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숏스퀴즈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롱 포지션 잡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만 혹시라도 야간 선물 수준이 372.5포인트 선에서 출발한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롱포 추가해도 된다고 보는데 371선을 깨기 전에는 계속해서 롱마인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미국 본장 마감 후에 발표되죠. 즉 어제까지 글로벌 증시 신고가 갱신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최소한 오늘 낮 동안은 또 반영을 해줘야 돼요. 또 오히려 오전장에 강하게 당겨놓는다. 그러면 오후장에 풋옵션 매수를 조금 해서 하방 해지를 한 정도로 대응한 것이 그나마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기대감 또한 엔비디아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목요일 밤 미국 본장 개장 무렵에는 엔비디아가 이른바 1000비디아, 그러니까 $1000를 넘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AMD 같은 시장의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그럼 이익이 희석될 요소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여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수요일 미국이 오전장만큼은 지수가 신고가 출발하게 되면서 초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숏스퀴즈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롱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달러 매수분을 조금 줄이고 러셀 매수도 익절을 하고 또 변동성 매수 추가해서 시장 노출을 좀 줄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시장은 강력한 양봉이 나오든 또는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든 어쨌든 숏스퀴즈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좀 조용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방을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은 생각보다 악재가 많이 있고 그야말로 모두들 눈 딱 감고 앞으로 달려 이걸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 또 원자재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달러에 대한 달러의 신뢰 하락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중국이 꾸준히 미국 국채 처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긴장할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장 시장은 그냥 쇼미더머니를 외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미리 쇼패팅을 할 필요는 없다. 또 지금의 상승은 저는 따라가진 않겠지만 또 맞서지도 않겠다. 이것입니다. 시장이 저변동성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는 시장이 또 새로운 뉴스를 차지할 텐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